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한정윤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매일 조금씩, 그러나 성적은 크게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씩 노력해서 성적을 크게 올릴 수 있으면 이거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 꿀팁이잖아. 정답은 바로 일관성입니다. 누구나 아는 얘기고 당연한 얘기인데 행동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얘기를 꼭 해보고 싶었어요. 자, 왜 공부의 일관성이 중요한가? 첫 번째, 꾸준한 학습은 쌓입니다. 벼락치기 해봐서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벼락치기를 할 수 있는 과목과 안 되는 과목이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저도 벼락치기를 해봤죠. 중학교 때는 사실 공부량이 적고 많지 않으니까 벼락치기를 해도 웬만큼 버틸 수 있는 과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과목이 과연 수능 과목이냐? 수능 과목 중에는 벼락치기가 가능한 과목이 없습니다. 그쵸? 어떻게 그 많은 양을 다 외우며 수학은 원래 벼락치기가 안 되죠. 쌓여서 그 위에 계속 쌓아나가는 작업이 수학인데 그게 어떻게 벼락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학습을 해주면 무조건 쌓여요. 그냥 벼락치기처럼 하루 보고 끝내고 그냥 보고 끝내고 이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공부하면서 복습하고 다시 보고 문제 풀고 또 풀고 틀린 거 또 풀고 워크북 풀고 이렇게 하면 무조건 쌓여요. 그래서 이 공부가 쌓이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억의 유지가 강화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시를 좀 들자면 머리를 썼을 때와 안 쓸 때의 내 뇌를 찍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느껴져. 그런 거 해보지 않았어요? 내가 가족여행을 갔다 와 잠깐 문제집 한 권 들고 갈 수 있지. 근데 안 들고 갔다고 치자. 일주일을 탱자탱자 놀다 온 거예요. 머리가 맑아졌어. 완전히 깨끗해. 글자가 하나도 없어. 그냥 파란 하늘에 파란 물만 보다가 왔다 치자.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다시 공부하려면 잘 돼요? 잘 안 되지 않아요? 선생님이 입원을 했었거든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일주일을 입원을 했어요. 물론 나는 그 와중에 태블릿을 들고 가기는 했어. 내 성격상 당연히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들고 갔는데 와, 안 되는 거예요. 눈을 못 뜨겠더라고. 머리가 너무 아프면 눈을 못 떠요. 그리고 퇴원을 했죠. 다시 일을 좀 해볼까? 이러고 문제를 푸는데 바보가 된 기분이에요. 충분히 떠올릴 수 있는 걸 못 떠올리는 상황들이 있더라고. 그 짧은 일주일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머리를 안 썼을 뿐인데 근데 이게 진짜 그래. 근데 그거를 이기고 그냥 내가 나 왜 이러냐 이러면서 막 풀잖아? 그러면 일주일 안 걸려요. 진짜 열심히 다시 머리를 쓰기 시작하면 머리가 어느 순간부터 휴식 끝났나 보다. 그냥 이제 일하자 이러고 지들끼리 막 머리가 돌아. 이렇게 되면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 머리가 점점 좋아지니 당연히 잘 기억이 날 거고 내가 공부했던 게 쌓이니까 더 좋은 수학풀이 방법이 떠오를 거고 이런 게 어쩔 수 없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기억 유지의 강화라고 내가 말은 썼지만 되게 쉬운 말로는 머리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머리를 쓸수록 좋아져. 이거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기억 유지의 강화 그리고 머리를 꾸준히 쓰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일관성을 좀 유지하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자신감 그리고 성취감을 늘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일관성이 있게 공부를 하면 뭐가 좋냐면 내가 하루에 어떤 공부를 했는지를 눈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되게 명확해져. 그래서 내가 오늘 이만큼 공부를 했으면 스스로 뿌듯해요. 내가 열심히 안 했으면 알아요. 내가 지금 했다고 체크는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진짜 설렁설렁 했어 라고 하면 찝찝하고 그냥 내 스스로가 알아. 그래서 자신감 없죠. 근데 내가 이만큼을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문제를 풀어봤을 때 틀리더라도 내가 개념을 진짜 이렇게까지 다 봤는데 이 문제 왜 틀리지? 뭐야? 이러면서 전투적으로 공부하게 되지 난 공부를 했는데도 안 되나 봐. 난 멍청인가 봐. 이러면서 포기하지는 않아요. 잘. 스스로 공부를 했을 때 내가 이만큼 열심히를 했으니 이 정도는 풀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하루하루의 성취감을 느끼면 그게 쌓여서 그게 시험장에 갔을 때 나는 충분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긴장할 것도 없고 내가 못 푸는 문제는 그냥 어려운 문제야 이렇게 하고 자신 있게 넘길 수 있어. 내가 못 푸는 문제를 한 방에 넘긴다는 건 엄청난 용기와 자신감이야. 근데 그거 두 문제 넘기면 1등급 받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자신감과 성취감을 키우려면 일관성 있게 나는 공부를 했다라는 스스로의 칭찬이 있어야 돼. 두 번째,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이거는 제가 매번 TCC에서 강조를 하는 건데 일단 일정한 공부 루틴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거는 매일매일 같은 방법으로 같은 시간에 내가 공부할
할 만한 양을 정해서 수행을 한다는 거잖아. 이거를 꾸준히 하는 게 바로 일관성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공부 루틴을 만드셔야 돼요. 이것도 현실적으로. 첫 번째, 공부 루틴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나는 공부할 때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아. 나의 루틴은 지금 생각해보면 과목 분배를 되게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왜냐면 선생님은 일단 고1 때까지는 사회를 했었어. 근데 너무 싫은 거야. 외우는 거 너무 못해요, 저는. 근데 이것도 나는 그냥 이과 성향이다 보니까 과학을 외우는 건 진짜 잘해요. 심지어 똑같은 영어 단어도 사회 용어와 과학 용어는 차이가 나게 외워. 이거 내 정신 상태의 문제인 거지. 근데 그거를 스스로 빨리 파악을 하잖아. 그러면 보완을 하려고 사람이 노력을 하게 되죠. 포기하면 안 되잖아. 일단 내신도 받아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을 약간 짬뽕을 해놓는 이런 시간을 좀 썼어요. 그래서 사회를 공부를 하는 날은 수학을 무조건 풀면서 스트레스를 푼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는데 적당히 어려워서 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걸로 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수학학원을 갔다 왔어. 그럼 뭐 조금 수학 숙제하는 시간, 복습하는 시간 필요하고 내가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완전 다른 영어 영역 뭐 이런 아니면 국어 이런 걸 공부한다거나 배치를 하기 위해서 나는 노력을 했던 것 같아. 그게 저의 공부 루틴이었던 것 같아요. 루틴이라는 게 별거 아니야. 내가 그냥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자고 그 안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이런 걸 루틴이라고 하는데 공부 루틴을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나는 과목 분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되면 봐봐. 내가 지금 사회가 급해. 밀렸어. 사회를 하루에 5시간을 외워. 이러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진짜 머리가 좋고 암기가 뛰어난 친구들은 5시간을 암기해도 뭐 80% 이상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평범한 일반인 공부 안 하고 대충 해도 전교 1등 찍는 그런 사람 말고 열심히 공부했을 때 반에서 뭐 2, 3등, 1, 2등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 2, 3등을 하진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야. 평범한 사람도 진짜 열심히 공부하면 2, 3등 왜 못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노력이 필요하니까 그 안에서 루틴을 좀 제대로 만들어 보자는 거지. 남들을 따라갈 것도 없고 그냥 나한테 맞는 루틴은 스스로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공부 루틴을 만들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작은 목표를 좀 설정해 보시면 좋은데요. 어느 정도 공부 루틴이 만들어지면 자동적으로 목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공부를 하기로 했으니 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얘를 끝내겠다. 그냥 작은 거라도 진짜 하다못해 9시부터 10시까지는 무조건 복습할 거야. 큰 목표 아니잖아요. 아니면 선생님이 늘 말하는 일요일 날 복습의 날을 만들어서 이때는 무조건 복습하는 날로 갈 거야. 어떤 하나의 작은 목표를 설정을 해놓으시면 무조건 지키는 거야. 그거 안 지키면 그냥 나는 수능 못 보는 거야. 이 정도 생각하시고 이게 목표가 있고 없고 쓰고 안 쓰고가 또 달라. 우리가 루틴도 만들었지 목표도 설정했지 그러면 쓰세요. 성취 기록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매번 이것도 얘기를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건 진짜 다른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일정을 다 기록을 미리미리 해둬요. 내가 만약에 오늘 강의 촬영이 있어. 그럼 강의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 강의 촬영, 그 다음 와서는 다음날 강의 준비 또는 교재 작업 또는 뭐 교재 연구 등등등 할 게 많을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은 약속도 있을 것이고 무슨 날도 있을 것이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런 거를 몽땅 기록을 하세요. 내가 아이들을 지켜봤을 때 학습 플래너 엄청 많이 쓰더라고. 보면 나도 기분이 좋아지는 플래너들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이제 표시를 하는데 막 색깔로 막 예쁘게 하더라고. 내가 수학은 뭐 핑크색, 국어는 초록색, 얘는 파란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루에 어떤 공부를 했는지가 눈에 완전히 잘 보이게 요즘 플래너들이 잘 나오더라고. 야, 너 공부 뭐야? 이러면 선생님 저 플래너예요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여주는 얘도 뿌듯하고 보는 나도 뿌듯해. 그 기분이 있더라고요. 그 플래너를 보고 선생님 제가 이거 이렇게 공부했어요. 선생님 저 열심히 잘했죠? 위에 막 14시간 막 이렇게 써 있는 거야. 하루에 14시간 공부를 풀로 그냥 학교 빼고 다 빼고 풀로 14시간 공부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그거를 보고 나도 얘가 대단한데 얘는 자기 스스로 얼마나 대단하겠어. 그런 기록을 본다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일기 쓰면서 추억하듯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를 써놓고 그걸 보면서 스스로 칭찬을 해주는 거지. 그게 되게 좋거든.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따로 관리를 사실은 하기도 해요. 내 달력이야. 너무 뭐가 내용이 구체적이라 내가 다 지워버렸는데 나의 10월 것만 그냥 갖고 왔는데 일정이었어요.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게 지금 20일 일요일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이날은 에너지 보충을 위해 삼계탕 같은 걸 그때 먹으러 가요. 아무것도 없는 날? 그럼 내가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날인 거야. 물론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과 상황이 다르고 또 일정이 바쁘고 하니까 뭐가 많아. 만약에 내가 뭘 빼먹으면 나는 끝나고 나가서라도 써요. 왜냐면 나도 그냥 늘어질 때가 있어요. 선생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막 하루에 강의 촬영 6시간, 7시간씩 하고 나면 늘어지고 힘들 때가 있어. 근데 일주일치 일정을 미리 보니까 내가 지금 뭐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면
이 안에서 찾아야지. 아, 그럼 이날 뭐라도 해야겠다. 막 이런 게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다 써놔요. 이거는 되게 일부만 보여드린 거고, 이거랑 더불어서 나 같은 경우는 이동이 많으니까 노트를 다 들고 가지는 않아서 어플을 또 써요. 그래서 이 투두리스트 체크하는 어플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또 재밌다? 그게 네모 이렇게 있어가지고 하면 이렇게 체크 되면 직 하고 지워져. 그래서 나는 그 맛에 또 투두리스트도 쓰거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노트에 쓰는 거죠. 내가 오늘 뭘 했고 내일과 내일 모레 일정이 뭐가 있으니 와 이거 오늘 밀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완벽하게 100%는 못해도 95%까지 하고 5% 정도 부족하면 다음날 또는 그 다음날 캘린더를 보면 채울 수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계획이 있어야 밀리지 않게 채우지, 계획이 없으면 아 졸리니까 내일 할 거야. 그게 쌓이면 또 못 따라잡아요. 그 대신 그거를 미리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으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저의 예시고 여러분들만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어떤 캘린더 같은 거를 좀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세 번째, 그럼 공부의 일관성을 방해하는 요소를 좀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스스로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뭐가 제일 문제야? 여러분들 손에 있는 작은 전자기기, 그게 제일 문제 아니에요 지금? 그쵸? 선생님은 웬만하면 잘 뭘 안 들여다 보려고 하는 게 이게 보면 끝도 없이 보더라고. 그쵸? 약간 바보가 되듯이 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 TV도 틀어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 있거든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서 깜짝깜짝 놀래. 30분, 1시간 금방 가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방해 요소를 좀 차단하셔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아 진짜 공부하기 싫다 그러면 집중력 떨어지는 거 여러분 느껴지죠? 집중력이 떨어지면 내가 이렇게 막 일을 하다가 막 뭘 하다가도 쓱 이렇게 핸드폰을 본다? 그럼 처음에는 아니야 막 이러다가 아니야 근데 손은 이렇게 가. 뭔지 알지? 그러면서 나는 어느새 연필을 놓고 이걸 보고 있어. 알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바깥에 보내버려야지. 내 옆에 내 시야에 두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딘가 안 보이는 데 갖다 놓으시거나 아니면 꺼버리셔야죠. 근데 이게 또 끄면 마음이 불편할 수 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방해 요소를 차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하는 거야. 그래도 하루 종일 갖다 놓으면 내가 또 못 지킬 것 같으니까 나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이거 다 풀고 이거 다 할 때까지는 핸드폰 안 볼 거야 를 하고 밖에 갖다 놓으셔야죠. 그게 안 되면 친구나 가족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친구한테 야 나 지금부터 핸드폰 보면 뒤통수를 갈겨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약속을 하는 거야. 서로 갈기자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폰 바꿔서 막 갖고 있거나 아니면 핸드폰 둘 다 사물함에 넣고 잠궈버리거나. 나 고등학교 때는 우리 반 단체로 막혔었어요. 그때 여자 이과반이 2반밖에 없고 한 반에 25명밖에 없어가지고 약간 두 반의 경쟁 구도가 생기면서 서로 다들 도와주는 거야. 너무 다들 힘든 상황에 있다 보니까 도움을 주고 받으려고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나는 핸드폰을 반납했지. 정확히 말하면 뺏긴 거지. 나도 반납하기 싫었어. 집에 계시는 누군가에 의해 놓고 가. 안 볼게요. 놓고 가! 예, 놓고 가는 거지. 안 볼게요 하면서도 나도 나를 못 믿어. 그렇잖아.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의지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눈으로 보이게 쓰고 눈으로 보이게 뭘 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서 1년을 버티는 게 진짜 우리의 최선일 거예요. 물론 혼자서도 잘하는 친구들 있어. 근데 그런 친구들은 이런 예의가 다 필요 없어. 그냥 눈 뜨면 공부하고 눈 감으면 자는 거야. 그런 친구들에게는 뭐 의지고 뭐고 없어. 그냥 그게 삶인 거야.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친구나 가족의 도움을 좀 받아가면서 이런 방해하는 요소들을 차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잘 끌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일관성 유지가 처음에 되게 힘들어. 왜냐면 안 하던 거를 계속 해야 되고 내가 의지를 꺾고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일관성이라는 게 또 신기한 게 하다 보면 그대로 안 하는 게 이상해져. 내가 이 시간에 눈 떠서 이 시간에 자고 이렇게 하루 생활을 하는 게 익숙해지면 끝난 거예요. 그럼 게임 끝이야. 그럼 그거 1년 동안 쭉 갈 수 있어요. 그게 생각보다 금방 만들어져요. 첫 주, 두 번째 주 어느 정도 잘 버티면 그 일관성이 딱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그대로 유지가 될 테니까 초반에만 노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흔들리지만 않으시면 그 일관성 유지하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포기하지 않는 자가 결국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포기를 하지 않고 꾸준히 해도 내가 공부가 부족해서 내 목표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 근데 포기를 하면 확실한 건 무조건 그냥 아웃이에요. 그쵸? 포기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목표고 뭐 미래고 진로고 그냥 없어지는 거야. 그거 확실하잖아. 포기만 안 하셔도 1년이 됐든 뭐 아니면 반년이 됐든 언제가 됐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무조건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무조건 결국 이기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일관성 있게 끌고 나가는 1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